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파레주 44기 수강생분들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토크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동안은 이제 영상으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다가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하게 된 날이에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는 원래는 이날에 이제 처음 이제 수강생들끼리 얼굴을 보는 날인데, 두 분은 그래도 그 전에 얼굴을 한번 뵀었잖아요. 어디서 뵀었죠? 경매스쿨. 경매스쿨에서 뵀었다고요? 아닐 텐데. 똑소리 특강. 맞아요. 똑소리 특강에서 뵙고, 수진님이 경매스쿨 1기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똑소리 특강 이제 무료 오프라인 강의 때 두 분이 이제 얼굴 한번 뵙고, 오늘이 사실 두 번째 뵙는 날이라 이제 처음 뵙는 날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수진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아.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 경매는 이걸로 처음 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거가 스파레주인가요? 아니요, 스파레주 말고, 이제, 경매 스쿨이라고 해서 그 강의로 처음 접했고, 그 다음에 경매 스쿨을 듣고 스파레주를 결심을 하게 돼서, 네, 스파레주로는 두 번째로 접했습니다. 저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경매스쿨,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경매스쿨 졸업하고 스파레주로 이제 넘어오게 된 케이스고, 이제 그게 수진님, 그리고 옆에 계신 서우님도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5살이고요. 김서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퇴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매를 배우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어머니께서 경매를 하셔가지고 접할 기회가 이제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머니께? 저의 용돈에 이제 보탬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월급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경매에 눈을 돌리게 됐고, 이번 기회에 스파레주 딱 44기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타이밍 좋게 이제 돼가지고, 입소? 네, 강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네, 스파레주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배우는 거가 어쨌든 부동산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재테크가 사실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인식을 할 때 조금 이제 규모가 좀 있고,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하는 게 부동산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젊으면 40대 초반, 진짜 젊어야 보통 30대, 보통 50대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딱 우연치 않게도 44기는 이제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20, 30대 또 여자분 들이셔가지고, 동기들끼리 합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서우님? 저도 이게 처음에 스파레주 자체를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나이대가 너무 다양한 이제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기수인 44기는 저 말고 다른 친구 한 명이 있다고 이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이제 많아야 더 많은 질문이 나오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둘밖에 없으면은 둘 다 초보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질문적인 거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아무래도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너무 얘기도 잘 맞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무래도 조건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나이나 뭐 사실 재산이나 뭐 어떤 상황적인 게 너무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오늘 수업. 수진님은 어땠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많았으면은, 약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를, 좀 이상한 생각인가? 하고 못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만 그런가? 하면서 약간 주변을 살피고, 주변의 그런 질문에 맞춰서 질문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해도,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질문을 해도, 대표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네, 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좀 즐겁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같이 생각도 비슷하시고 하셔서, 좀 오히려 더 좀 마음을 놓고, 다양하게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1회차인데 이렇게 편하면은 앞으로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스파레주는 이제 약간 동기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동기들끼리 굉장히 친해지는데 20대와 60대도 친해져요.
그게 이제 스파레주인데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니까 아마 6회차 끝났을 때쯤에는 서로 엄청 편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를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대가 좀 있어야 시작한 게 보통 부동산 투자, 뭐 경매 투자인데 두 분 다 그거 치고는 굉장히 어린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좀 잘 살고 싶다.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흔히 말하는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건물주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사실 고등학생부터도 할 수 있잖아요. 나 저런 거 빌딩 하나 갖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근데 막상 실천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스파레주가 사실은 배우는 거에 비해서는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가격대 자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전국에서 조금 더 비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내가 경매를 한번 제대로 배우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동기라던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지 사원님이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제가 먼저 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냥 제 말을 끌어도 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자유롭게. 저는 특히나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퇴사를 했다 보니까 이제 따박따박 꽂히는 돈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에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이제 수강료인데 사실 수강료가 비싸긴 비싸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돈인데 결국에는 스파레주 자체가 지식에서 끝이 아니라 낙찰까지가 수업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디서도 낙찰까지 도움을 주는 강의가 이제 없고 저도 이제 이 금액을 지불을 할 때도 일단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이 이만큼은 나의 지식에 대한 값이고 이만큼은 이제 어떤 낙찰까지 실전을 하는 비용이라 치면은 이 실전은 돈으로 사기가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네, 실전을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서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이 가는 게 보통은 저희가 교육비 650이잖아요. 650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고 어쨌든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몇 달 모아야 되는 금액일 수 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 한 건 낙찰을 받아서 얻는 시세 차익이 저희 스파레주 교육생 중에 650만큼 번 사람은 없어요. 6,500은 있어도.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가장 스파레주 전에 36기니까 처음으로 졸업하고서 낙찰을 받았을 때 시세 차익이 1억 5천짜리 그 아파트를 8,500에 샀으니까 그것만 해도 차익이 뭐 거의 7천 가까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650을 내고 내가 7천만 원의 차익을 벌었으니까 이미 뽕은 뽑을 대로 뽑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한 건만 낙찰을 받아도 이 비용은 다 내가 이제 회수하고 그냥 단순히 그 돈만 번 게 아니고 그 사이 내가 경매에 관한 실전 지식, 뭐 이런 지식 이런 게 쌓인 상태니까 그런 걸로 치면은 사실은 비싼 건 아니죠. 수지님은 어떤 각오로, 어떤 동기로? 저는 일단 이게 44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기부터 43기까지 졸업한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이렇게 유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믿음직스럽다. 경력도 있으시고 이제 졸업생들이 이렇게 많은 만큼 내가 실험의 대상이 아니겠구나. 적어도 사기는 아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통이 있는 명문가다. 그치. 신뢰할 수는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이 44기까지 오기까지 그 수백만 명, 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사기 당했으면은 고소를 당하셨겠죠. 그쵸. 망했겠죠. 그치.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기를 치는 경매학원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협회가 됐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도 환산을 해봤을 때 인당 650인데 이제 뭐 100명만 들어도 6억 5천인가요? 네, 근데 100명은 훨씬 넘었을 거기 때문에 6억 5천의 이상의 그 값어치가 있는 그 데이터가 쌓인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으로 친다면? 네, 그런 강의가 내 650 떼먹자고 나한테 사기치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주식을 해서 그런지 명맥이 이어지는 거 진짜 중요하고. 저는 그러니까 올해 뭐 주식도 오래된 기업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네. 큰 금액을 투자하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44기
안전하겠군. 만약에 사기였으면 불안했어요. 어, 사기가 아니고. 사기였으면은 1, 2, 3기 각각 한 명씩만 했어도 3명밖에 없는데. 근데 650이 좀 아슬아슬하니까 좀 10기까지는 두고 보자. 조금 뭔가 좀 지나간 본 다음에. 네. 그 1기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정확하진 않은데 2015년 정도인 걸로 알아요. 근데 또 너무 꿀 시기가 또 있겠네요. 그 스파레주에서도. 그쵸. 뭔가 딱 부동산 경기도 좋고, 맞아. 그럴 때 이제 크게 돈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뭔가 안 좋고, 이럴 때는 또 경매 물건이 또 많으니까 내가 또 고를 수 있는 물건들이 많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땐 나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살짝 옆에서 뭔가 자금을 좀 빌린다던가 하면 유찰이 많이 되니까 그럼 더 싸게 잡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경매는 앞으로 이미 배우셨을 수도 있고 배우시겠지만 경기의 흐름에 그래도 제일 덜 타는 게 부동산 경매예요. 일반 부동산 시장은 정말 막 폭등할 때는 하루아침에도 막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억이 오르기도 하고 또 폭락할 때는 몇 억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다로 치면 해수면 위에서 이렇게 막 널뛰는 거고 경매는 저기 밑에 있는 심해 바다에 그래서 위에서 뭐가 난리치든지 간에 밑에 있는 심해 물고기들은 영향 안 받잖아요. 그런 재테크가 이제 경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와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다. 그냥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을 때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막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해라 해서 온 경우에는 이게 막 진짜로 본인이 간절함이 없으면 스파레주는 지금 하고 계셔서 알기는 빡세요. 맞아요. 네, 제 빡센데 그 프로그램을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진짜로 간절하고 열정이 있어야만 따라올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저도 저게 이제 어머니도 한 10년 경매를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저한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 20 중반 딱 이 수진님 나이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10년 동안 귀뚱으로 들었거든요. 그때부터도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경매 해라, 배우라고? 배워라. 근데 저는 10년 동안 대단하시다. 이제 하셨네. 그래도 모셨네. 10년 동안 귀뚱으로 듣다가 이제 월급이 이제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진짜로 이게 진짜 자산에 대한 이제 욕심이 생겨. 왜냐면 나이가 어릴 때 진짜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고 진짜 저도 좋은 게 뭐라 해야 될까? 그 자산에 대한 욕심이나 위기감은 어린 나이에 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오는 게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다? 라는. 그리고 오히려 어린 나이에 좀 고생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쵸. 고생. 고생을 좀 하면 돈의 소중함과 내 자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해서 근데 오히려 어릴 때는 고생보다는 이 경매에 일단 발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100만 원이라도 이득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생보다는. 그러니까 이 맛을 봐야 돼. 네. 맞아요. 네. 고등학생 때나 이럴 때는 5만 원, 10만 원도 큰 돈인데. 그치.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뭐 100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에서도 그쵸. 못하는. 그러니까 더 큰 돈을 굴리는 거는 나의 자금력과 어떤 이제 공부를 통한 이제 좀 뭐랄까 실력이고 네. 어릴 때는 50을 벌든 100을 벌든 경매를 통해 내가 이득을 봤다라는 이 사실이 훨씬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20살이고 내가 가진 게 딱 200만 원 있다. 알바비 모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이 경매를 한다 그러면 내 200 약간 지분으로 투자한다 해가지고 그걸 비율상으로 200을 만약에 넣었다가 그게 수익이 300이 났다 하면 300을 벌면서 뭔가 그런 식으로 맛을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전 실제로 어머니 처음 경매하셨을 때도 제 지분이 꽤 들어갔어요. 많이 뺏겼거든요. 그게 한 10년 좀 전에. 맞아요. 아직까지도 따박따박 그래도 잘 받고 계시더라고요. 월세를요? 네, 저한테는 안 들어오긴 하는데 어머니 소중에도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자로 나가든 뭐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럴까 지출이 되더라도 명의는 제 거인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안정감이랄까? 그리고 내가 뭔가 뭐가 있다. 네. 내가 가진 게 있다. 내 털은 아니다. 이런 느낌? 네, 그런 좋은 게 것 또 같아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경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44기로 두 분 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파레주는 6단계 훈련이 있으니까, 첫 번째 우량 물건 검색 훈련부터, 마지막은 즐거운 명도 훈련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한창 1단계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무량물건 검색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인 1회독이죠. 물건을 다 보는 거. 1회독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지만, 1회독 훈련을 하면서 뭔가 느꼈던 점, 내가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언제 다 보지 만건이 넘는 걸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솔직한 생각으로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수지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화면에서 27,000건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물건 개수가. 네, 개수가 이제 뭐 필터 안 걸고. 근데 이게 뭐 배경은 흰색이고 검정은 글씨요 하는데, 도대체가 이제 모든 글씨를 다 걸고 넘어가면은 그 1분 안에 한 개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첫 화면을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했는데, 오늘 알았는데 이제 물건의 명세를 봐야 됐다. 물건 명세에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볼 필요가 없었는데, 등기부 등본은 그렇게 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읽지 말아야 할 걸 읽고 읽어야 할 걸 안 읽었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배운 거는 물건 명세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위치를 하고, 그리고 한 건에 여러 건이 나왔으면 이 여러 건의 물건들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림이랑 이런 지도만 봐도 한 건당 거의 사진이 20개씩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건만 봐도 200개의 사진을 보는 거니까. 이제 저는 그동안 사진을 안 보고 그냥 그 훑고만 지나갔는데, 사진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질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독 할 때는 사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은 분석할 때. 분석하고 내가 그냥 볼 줄만 알면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냥 내가 이런 거 얼마 인수하는구나, 뭐 안 하는구나, 별거 없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1회독 할 때 가장 큰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물건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또 빠르기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물건을 보는 눈이 크다는 것은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크다는 거거든요. 이거 좀 돈 되겠다, 돈 안 되겠다, 이거를 사실은 진짜 저만 해도 보다 보면은 그냥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가져오는 물건도 가져오는 건데, 그런 거가 이제 사진 보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이렇게 쌓이면 감이 이제 어느 순간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만 느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제 공감을 못 하실 거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1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샤 하고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빛이 보이나요? 뒤에서? 보여요. 약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뭐 사진 넘기다가도 이런 게 있고, 내 건가? 이런 게 있고, 진짜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괜히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진짜로 좋아요. 진짜 99%. 이거는 하신 분들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이후 그 뒤에는 공감을 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게 1회독은 물건 검색을 계속 하는 거가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현장조사 훈련을 하든 수익민표 분석을 하든 계속 해야 되고, 졸업 후에도 계속 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또 차이가 나요. 지금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두 분이.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속 검색을 하고 한 분은 졸업하고 딱 멈춰요. 그러면 그 뒤에 1년 뒤에 완전 달라요. 두 분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서우님은 뭐 느꼈던 점이 있나요? 검색 훈련하면서? 1회독 하면서. 저도 처음에 1회독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강의를 보기보다 그냥 바로 옥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물건부터 봤거든요. 저 하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회독이란 단어가 창 하나가 1회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회독이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저도 그 창 하나를 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물건에 있는 모든 글. 네, 그래서 저 속도가 0.15가 나왔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거기다가 답글을 달아주셨다고, 그러면 너무 늦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1회독이 뭐냐 하니까 28,000개, 27,000개 물건을 다 보는 게 1회독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점점 뭘 봐야 할지, 이제 어떤 걸 넘겨야 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연습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또 한 0.8 나오길래 좋아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이제 옆에 그 버는지 몰랐어요?
저는 옆에 그거 자체도 이제 보는 게, 좀 관심이 생기는 물건일 때 보는구나 이제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함축적인 내용이 창에 다 나오니까. 메인 물건지 네.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래독은 진짜 어떤 그냥 숙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보듯이 맞아요, 네,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켜놓고서. 구경하듯이 내가 맞아요.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내가 지금 단계에서 돈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한다. 뭐 그런 시선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림 보듯이 이렇게 넘기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물건 명세서 매각 그 감정 평가서 이런 거는 다 보지 않아도 돼요. 네. 나중에는 정말 그 메인 페이지 사진, 지도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뭐 괜찮네 하거나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때 서류를 열어봐도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옆에 거를 지금 더 열어보고. 그쵸. 그러면서 생각하고 머리를 키운 다음에 그 눈이 좀 커졌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보지 않고 첫 페이지만 이제 물건 정보 첫 페이지만 봐도 뭔가 조금 그런 감이 올 때 그때는 이제 더 필요할 때는 보고 안 그럼 말고 스피드 훈련에서 대표님께서 속독도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독. 속독 네. 어떻게 하면 빨리 읽는지. 왜냐면은, 네, 이 속독이란, 저는 이거 스피드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속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걸 1회독을 할 수가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속독이 또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사진 찍듯이 보세요라는 걸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약간, 저는 그러니까 속발음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안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그러니까 속으로 읽어요. 한 번에 낙찰 인생인데 이렇게 다 읽는단 말이에요. 한 글자씩.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나 어떤 이해도는 좀 더 괜찮은데 빠르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독에 대한 강의도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제가 한번 네.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이제 반대예요. 저는 또 그러니까 서우님하고 반대가 한 글자 한 글자씩 잘 안 읽어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장점은 빠른데 단점으로 보면 약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가 이제 1회독 할 때는 저는 잘 맞았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딱 분석을 한다 할 땐 이미 분석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 글자 한 다시 또 글자씩 맞아요. 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꼼꼼한 맞아요. 분들은 이게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게 말 그러니까 보통 속독을 하면은 어떤 문장에서 단어만 캐치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쵸. 단어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 문장에 대한 연결력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하는 건데 그 느낌만 탁 맞아요. 잡고 가는 거죠. 저도 그 근데 느낌만. 이 대충 이제 봐도 단어는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이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속독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보면은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올 거고 이제 이런 거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된 거 아니에요? 4일 됐습니다. 4일 됐으면은 뭐든 안 되죠. 뭐든. 경매뿐만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뭐든 안 되죠. 그리고 사실 그런 비유도 많이 해요. 우리가 대학교가 보통 이제 전문대 아니면 기본적으로 4년을 하잖아요. 근데 4년을 하고도 그 전공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 아냐 싶으면은 그때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보통 대학을 가는 이유가 이제 취업 잘하려는 게 돈 잘 벌고 잘 살려고 이제 취업도 좋은 데 하고 싶고, 그러니까 대학도 취업에 유리한 좋은 데 가고 싶고 하는 건데, 그 4년 동안 배워가지고 내가 뭔가 당장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내가 능력치가 되냐?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경매는 스파레즈에서 3개월만 딱 제대로 배워놓으면 내가 돈을 버는 능력치는 사실 되고, 자본금만 조금만 있어도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돈 벌 수 있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면은 4년에 비해서는 그 3년은 엄청 짧은 거죠. 3개월. 3개월. 3개월은 엄청 짧은 거죠. 3개월 이제 중간고사만 보는 그쵸. 그때까지 그 정도 시기죠. 기간에만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매에 올인하고 집중을 한다면 내가 바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때 공부를 대충 하면 그렇게 후회가 많이 된대요. 그러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이 그렇게도 1000명이 다 최선을 다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냥 설렁설렁한 애서 10명이 있다 치면 그 10명의 말을 들어보면 돈을 내서라도 재수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돈을 내면 재수강이 되지 않나요? 일부 됩니다. 네. 여기는 돈을 다시 내도 안 받아주나요? 원래는 그랬어요. 예전에.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간절한 분들이 있기에 최근에도 그랬던 분이 한 분 있고 그렇게 재수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후회를 하세요. 이 시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뭐 가정사가 있든 개인적인 고민이 있든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거는 3개월 뒤에 내가 고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만큼은 스파르지 경매 공부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참 이렇게 경매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매 공부를 하면서 스파르지 오기 전에 내가 막연하게 떠올랐던 경매 공부라는 거, 아, 경매 공부 이런 거겠구나라고 떠올렸던 게 각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있었을 테고, 그런 거랑 막상 스파르주를 공부하면서 경매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딴 같다. 혹은, 원래 이런 게 경매 공부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물음표가 떠오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수진님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경매를 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이제 손을 들어서 낙찰가를 말하잖아요. 입찰가를 얼마요? 예. 어시장 이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부동산도 똑같이 일단 경매가 붙으니까는 그러면 저기 법원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서로 자기가 가격을 말하는 건가? 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가격은 그 자리에서 화면에서 띄워주는 건가 싶었고 그러면 난 돈도 없는데 거기서 막 1억, 2억을 불러야 되나? 보고 싶었고 일단 경매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냥 너무 몰랐다. 네. 한마디로.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가격만 쓰고 받아오는 건가 싶었죠. 그러니까 옥션 사이트의 정보도 몰랐다. 네.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가 달랐다 이런 거보다는 너무 무지했던 상태라 그냥 새로운 거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다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런 편견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편견이랄 것도 없는 게 그 전에 머리에 들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 하얀 도화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편견 없이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아예 무지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수지님처럼 백지인 상태면 그림 그리는 거 알려주고 글 쓰는 법 알려주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정말 막 60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편견이 넘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특히 이제 다른 학원 3-4군데 막 거쳐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미쳐요. 진짜 그거가 그 백지가 아니고 거의 깜지 수준으로 써있기 때문에 동조가 좀 생기시고 완전 그게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이거 이제 나이 비하는 아닌데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의 신념이 뭔가 이제 확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뭔가 30대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거랑 이제 특히 이제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배워서 이미 내 머리에 쌓여 있는 상태의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똑같은 세기로 말을 해도 와닿는 게 너무 달라서, 그런 분들은 그 머릿속에 있는 종이에 써여져 있는 깜지를 그 지우개로 지워주지도 않는 거의 볼펜으로 써져가지고 화이트로 막 덕지덕지 해야 될 정도의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내 머릿속에 자아가 막 2개가 생겨가지고 아니야 맞아 하면서도 이제 막 이래독하고, 이런 분들은 본인도 스트레스, 가르치는 이제 사람도 강사도 이제 힘들고, 싫은 게 아니고 이제 힘든 거죠. 이걸 어떻게 뭔가 갱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수미님처럼 백지 상태로 오는 게 훨씬 좋다. 본인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저는 행운이네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36기 처음에 배울 때 완전 백지. 딱 수준님하고 비슷했던 수준인 것 같아요. 옥션 사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수준. 근데 성우님은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경매를 하는 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옥션 사이트의 존재라던가 네. 법원에 가서 1억 2천이요, 3억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이게 어머니의 일이지 전 경매에 관심이 이제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원래는 뭐랄까, 경매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무지했어요. 아예 생각도 없고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생각이 없다가,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겠다. 네, 막 이거 어떤 물건들이 막 엄청 많아. 근데 사실 내가 옷만 사도, 흰티를 사도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보고 사는 것도 되게 일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골라서 저게 뭐 운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배워보니까, 뭐랄까, 배우기 전에는 경매가 번거롭다였다면은 지금 이제 1회밖에 안 됐지만은 배워보니까 어렵다. 번거롭게 네. 하는 거 어렵다.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져요? 저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경매장에 가서 손 드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좋아 보이는 거 고르는 적어도, 예, 그 좋아 보이는 걸 고르기 위해서는 뭐 알아야 되니까, 뭐 이제 이렇게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사실 임장 같은 것도 이제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거가 이제 번거롭다.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배워보니까, 그 임장을 가기 위해서도 내가 어떤 분석 능력, 나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 물건을 뭐 월세로 굴릴지, 매매를 해버릴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방법이 맞는데, 돈이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깊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잘 배워야겠다. 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초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배울 게 막 너무 많고 이거를 내가 그래서 1부터 100까지가 있는 것 같은데 1 마스터 있고 이제 2 마스터 있고 그럼 언제 99, 100까지 가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서은님은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애초부터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성격 이론을 자체가. 다 띄고 넘어가야겠다는 네, 사람들, 네, 맞아요. 너무 이제 고민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그럴 때 그냥 답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1번 배우고 있어. 오케이. 2번 암기했어. 3번 이해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1, 2, 3, 4, 5는 이거구나. 그냥 그 뒤에,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결국엔 그래서 스파레주를 배우게 된, 이제, 듣게 된 이유랑 약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론 공부를 할 거면 유튜브 보면 되고, 그냥 책 혼자 보면 되고. 독학을 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혼자 터득하기 어려운 게 실전 능력이다 보니까, 이 실전을 하면서 배우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경매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1, 2, 3 이러면은 네. 진짜로 몇 년씩 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1부터 30은 이런 거라고 오케이 31부터 50은 이런 거라고 오케이 이런 게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한순간 오는 거라서 사실 그래서 3개월 안에 끝내는 거지 진짜로 1, 2, 3, 4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3개월이 아니라 3년도 부족한 게 경매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속성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진님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부분을 다 암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이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야 다 마스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모든 부분들이 다 조금씩 겹쳐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을 경매를 위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건축도 알고 맞아요. 뭐 설계도 알고 맞아요. 시공도 알고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수리도 알고 약간 인테리어도 알고 그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산 넘는 등산하는 느낌? 등산 막 내가 뭐 한라산 갔다고 해서 한라산에 이제 주변 머리에 있는 오름을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일단은 가는 길이 일단 확고하니까 이거를 정상에 가면 되니까. 네, 정상에 가면 되고 백록담 보고 내려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되는 건데 이제 내가 올라가는 길에 오름이 있을 뿐인 거지. 막 저 오름이 막 무슨 서오름이야, 저 오름이 수진이 오름이야 이럴 필요가 이제 없는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오히려 수업 들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하나 파고들 필요는 없구나. 깨달음이 오시는 것 같은데. 좋은 엄마. 깨달음이에요. 좋은 깨달음. 잘하고 네. 있어. 이거 좋은 깨달음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하면서 저희가 오전 10시에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한 12시쯤에 이제 점심 쉬는 시간 네. 있었고. 그 2시간 정도 동안에는 뭘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은? 오전 시간이요? 네, 오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뭐 있지?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스피드 훈련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의미와 스피드 훈련의 네. 의미. 스피드 훈련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간략하게 대표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어떤 스피드 훈련에 대한 것들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스피드 훈련을 진행했었어요. 30분 진짜? 동안 몇 개를 볼 수 있는지. 제가 30개를 봤는데 소진님이 60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화면 공유 좀 해보자고. 어떻게 한 거냐고. 근데 이제 이상한 것만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개를 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제 시야를 같이 봐주셨어요. 마우스가 맞아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어떻게 읽었는지.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 안 읽어도 되는데, 등기부등본 읽었고, 사진 또 그냥 넘어갔네. 그래서 그때 그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대표님 화면 공유해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더 느리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는 한번 집어 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홀가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 그죠. 물건을 보면서 어쨌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를 듣는 거랑 어쨌든 그냥 똑같이 듣고서 그냥 하는 맞아요. 거랑은 다르니까 그게 맞아요. 완전 달라요. 똑같은 물건을 봐도 잘하는 사람이 경매 물건을 보면 그 스토리까지도 보이거든요. 아, 이래서 경매 나왔나 보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그거 초보 눈에는 절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말해주지 않는 그쵸. 거. 아니, 그래서 저는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만 보면,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한데, 넘어가면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옆에 계시니까, 여기서도 이거 또 물어보고, 여기서 이게 또 물어보고, 여기서 또 물어보고. 맞아요. 그니까 그 한 페이지에서 궁금한 게 엄청 많았는데, 그걸 바로 물어보면서 넘어갈 수가 있었다. 맞아요. 음. 저희는 그 등기까지는 안 보더라도 어떤 이제 보증금이 걸린 내역이나 채권이 이제 뭐 소멸된 게 이제 보잖아요. 그럼 봐도 모르겠어요. 막 이 사람이 언제 들어간 거고 왜 들어간 거고 막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같이 봐주시면은 이제 시기만 비교를 해봐도 이런 스토리구나라는 걸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좀 재밌었어요. 그쵸 오늘?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였어요.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봐야 돼 말아야 돼라는 그 판단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판단을 한 줄 읽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말아야 돼 봐야 돼 말아야 돼 봐야 돼 말아야 돼. 한 줄 볼 때마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까지야 이제 그냥 쑥 넘어가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이 사진 옆에 있는 글들이나 사진 옆에는 금액이 있고 밑에는 주의사항이나.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이해 못하고 넘어가도 되나? 그럼 이 문장은 이해해야 되나? 계속 그 한 줄을 넘을 때마다 계속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게 피곤했었고 답이 없으니까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네. 오늘 오전 기점으로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스피드 훈련에서는 사실 이걸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일단은 그쵸 읽고서 익숙해지고 뭐 정말 이제 스피드 훈련은 뭐 한 2시간 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은 물건인지 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음 수업에 질문을 그쵸. 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사진 위주로 보고 사진 보고 지도도 한번 보고 위치도 보고 지도 재밌어요. 지도 재밌어요. 지도 재밌어요. 지도 보고 지도 보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늘어요. 처음에는 이게 똑같은 뭐 인천 여기 인천 여기는 뭐 부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위치가 좋은 건지 안 맞아요. 좋은 건지 누가 물어봐서 야 이거 입지 어떠냐 그러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보다 보고 또 낙찰도 받아보고 하면 이런 데 있는 거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게 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많이 보면 돼요. 맞아요. 처음에도 저도 사진에 나와 있는 capture된 지도밖에 안 봤었거든요. 근데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게 뭐랄까 보다가 재밌으면은 뭔가 흥미가 생겨요. 갑자기 보다가 그러면은 그 카카오 지도나 이제 네이버 지도 누르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변에 여기 얼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막 괜히 혼자서 막 괜찮은데? 막 이래 보기도 하고 1도 학교도 모르는데. 있고 지하철도 있고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뭐 여기는 사람이 앞에 많나 여기는 앞에 막 하천이 흐르네 너무 좋네 막 내가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0.15가 나오셨구나. 맞아요. 저는 여기서 금액이랑 이제 글자 있고 넘어가고 금액이랑 글자 있고 전 넘어가고 처음에도 진짜 그 이래독이 찍고 넘어가 이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느껴보고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네, 상상도 해보고 내가 거기서 또 산다면 배당은 뭔지 단어도 이제 아예 모르는 수준이니까 그럼 다 GPT 켜놓고서 배당이 뭐야? 막 뭐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이 단어도 하나씩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0.15가 걸린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적어주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요? 늘려요. 내가 0.15라고? 그럴 수 없어요. 전 당연히 초보니까 대표님이 이해해 주실 걸 생각했어요. 근데 댓글에 혼났어요. 근데 아마 그 숫자는 말도 안 된다고. 좋은 숫자긴 해요. 어차피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서원님처럼 여기 학교가 있는데 뭐 좋네 배당은 뭐고 하천이 있는데 네. 강아지가 산책하면 좋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거는 왜 유찰이 11번이 냈을까?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단점 훈련도 하고 시나리오 훈련도 하고 할 텐데 그럴 때는 지금처럼 막 무조건 빨리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해석하는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이 좀 되게 섞이는 거죠. 얼른 하고 싶어요. 무조건 빨리 푼다 이게 아니고 장점은 뭐네? 이 물건의 장점. 반대로 단점은 뭐네? 이 물건의 단점.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키울지 장점을 강화책 생각해보고 단점이 100% 장점만 있고 100% 단점만 있는 거 없을 테니까 단점이 있으면 반대로 보완책. 이거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훈련 이런 것도 해요. 시나리오 훈련할 때는 방금 이미 이제 그 성우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러네 저러네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일부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서서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 시나리오 훈련이 하고서 벽돌을 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도 안 나가면 문자 몇 개 붙은다. 이런 건데. 선생님은 저희 그 수업이 6단계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 제일 하고 싶어요?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 저 수익률 계산? 일단은 수익률 계산. 약간 얼마큼 어떻게 내가 돈 네. 있는지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왜냐면 그 최적의 조합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고, 이제 시나리오 훈련 때는 막 그 명도를 할 때 그 시나리오인 줄 알았어요. 안 나가면 문을 부순다. 영어 한 편 쓰는 거. 전화로 걸어본다. 안 받는다. 찾아간다. 장도리를 챙긴다. 그 다음 시나리오 2. 남자가 나올 때 버전, 여자가 나올 때 버전. 화장실에 들어가서 타일을 깼어. 그게 시나리오는 아닌데. 너무 웃겨. 그 시나리오 아닙니다. 생각보다 과격하시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훈련이 뭔지는 이제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고, 반대로 그럼 서원님이 수진님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6단계 훈련 중에 제일 기대가 되거나 뭔가 배우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권리 분석이요. 훈련 없어요? 권리 분석 없어요? 훈련 없어요. 뭐 했지? 우량 오늘 외웠잖아요. 우량 물건 검색, 그쵸? 시세 조사, 현장 조사. 현장 조사, 자신있게 크게. 수익률 계산. 아무튼 이 중에서 봤을 때는 5단계가 뭐였지? 낙찰가 결정. 맞아요. 그다음 명도. 명도. 저는 그러면은 저도 수익 아닌데 시세 조사요. 시세 조사. 네. 일단은 근데 뭘 알아야 시세 조사할 테니까 거기에 분석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시세 조사 분석 훈련이에요. 정확히 시세 조사 분석. 그럼 저는 시세 조사 분석 훈련이요. 그거를 하고 싶다. 재밌어요. 그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6단계 중에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제일 많이 혼나고. 그래요? 못한다고 혼나고 더 알아보라고 혼나고. 혼난다는 게 이제 막 뭐라고 윽박 지르는 혼남이 아니고 그만큼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이거죠. 나한테 이렇게 구멍이 많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세조사 분석을 훈련하다 보면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것도 쓰게 되고 진짜. 오늘 예시를 좀 봤어요. 네, 그걸 보고서 나는 내 나름대로 자랑스럽다. 이 제출하면서 전송 버튼 누르면서까지 나쁘지 않은데 했던 것들이 구멍이 100개씩 발견되는 모습을 보실 거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안 그러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그 리포트가 막 60장에서 막 120장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럼 무조건 빠짐없이 세세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잘 해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면 근데 짧은데 포인트가 딱딱딱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럼 그게 낫죠. 네, 뭔가 내용은 엄청 많은데. 아니 보니까 전화 통화 내역까지 이제 네. 쓰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 전화 통화의 요약 내역을 쓰는 게 제 스타일인데 그 대화를 써봤자 이거는 사실 보고서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간추려가지고 상대방이 결제하기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내용을 다 쓰는 거는 그거는 생각을 미루는 거예요. 결제권자한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너무 회사원 같은 아니, 마음. 근데 이게 맞긴 해. 그쵸, 왜냐면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한번 가공을 해서 줘야 돼요. 그쵸. 내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쵸. 안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래서 야, 저는 내가 정보 이렇게 했어. 보고서가 간결하되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정도 하면은 사실 한 뭐 20장도 많잖아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쓰게 하는 과제처럼 나온 이제 리포트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건 뭐 과제가 나간다? 아니면 예를 들어 서훈님이 진짜로 내가 입찰보고 싶은 물건이 언젠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시세 판단이 맞는지 뭐 질문을 드리려고 그걸 쓴다 하면은 요즘에는 일단 녹음 기능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딱 스크립트를 떼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보면 가지고 오면, 그래서 컨설턴트가 있으면 그걸 조사를 시키거든요. 그걸 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중요시 하시니까 어떻게 물어봤는지가 궁금한 맞아요. 거죠. 그 네. 대답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가.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있겠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아직 초보니까 요약된 보고서를 쓰는 능력보다는 이건 이제 개인이 내 물건을 할 때나 이제 하는 거고, 간결하게 쓰는 거는 지금은 얘가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를 맞아요. 체크하는 단계니까 그냥 다 써라.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물어봤고. 그렇죠.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접근을 했고. 열심히 하시면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실 텐데,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시킬 때도 예를 들어 이 빌라 조사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뭐 매매 시세 조사해보세요라고 이제 오더를 했어요. 그럼 그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두 가지로 이제 글을 써와요. 최상단에는 서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약 버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매매 시세는 해서 3억이에요. 하고서 그 이유 판단 근거를 한 두세 장 짧게 뭐 이렇게 주변 인근 부동산에 뭐 세 군데 이상 전화를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뭐 얼마 정도 한다고 하고 이래 해가지고 실제 유사 매물도 뭐 3억 언저리 후반에 있다. 그래서 3억인 것 같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믿을 만한 컨설턴트고 믿을 만한 뭐 교육생이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창 가르치고 있을 단계, 교육을 시킬 단계에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3억이라고 판단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컨설턴트든 교육생이든 이렇게 질문해서 이랬구나. 저렇게 질문해서 이랬구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까지는 보통 없긴 한데 이제 너무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생이 있다고 치면 근데 그 교육생이 그래서 3억이잖아요. 3억이잖아요. 이렇게 우겨요. 그래서 뭐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그 사장이 네 그런 거 같네요 하고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육생은 3억이라고 3억인가 보다. 그래서 3억 이러면은 그것만 보고서는 3억 되겠구나 하다가도 그 밑에 있는데 우리 나부나부라고 하니까 그걸 보니까 뭐야? 이거 3억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아주려고 그런 과제를 내는 거예요. 가이드가 좀 나오나요? 어떤 거를 적으면 좋다 정도까지? 나오죠. 네, 나오고 심지어 그러니까 일단은 키포인트 그거에 있는 그대로 내 개인 감정을 섞으면 내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2억은 글쎄요 라고 말도 평소에 기분 안 좋을 때는 2억 안 돼. 근데 기분 좋을 때는 2억 글쎄요? 2억 될 수 있지 이러고서 이제 막 쓰는 거 그런 거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뉘앙스까지도 잡게 해요. 2억은 글쎄요 라고 할 때 진짜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을 한 건지 긍정적인데 괜히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시세 조사 분석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디테일하게 쓰도록 아마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때. 녹음 실력이 많이 파일 늘어요. 첨부해 버려야겠다. 첨부해서 그 돌리면은 이제 AI나 이제 그런 거 많으니까 거기 돌리면 쫙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오타만 좀 수정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볼드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시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훈련들도 막 끌어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뭘 배우셨어요? 오늘 오후 1회차 세미나 오후. 아까 오후에는 들어보니까 질의응답. 소리가 많이 네. 들리던데? 질의응답 많이 하고 질의응답에서 저희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대표님이 이제 들으시기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이제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대표님의 그런 실제적인 질문 스킬? 일단 질문 스킬. 네. 일단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몰아놓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보기 스킬. 떠보기 스킬. 이제 실제로 시세 조사를 이제 하실 때 뭐 그 부동산도 정확한 시세를 안 말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들은 것 마냥 여기 뭐 다른 데서는 2억 8천원인데 여기 왜 이렇게 막 불친절하게 막 대답했어요? 제가 모르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몰아넣기? 그러니까 이 실토하도록 하는 스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예시를 들어주시고 화법. 네. 화법. 무작정 몰아넣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싹수가 놀아서 잘 떠봐라 이제 이런 거죠. 화법에 대해서도 약간 그 화법은 시세조사 분석 훈련 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른 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배우고 오늘 그럼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오늘 이게 제일 좀 인상 깊었다. 아니면 이런 게 제일 재밌었다.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질문을 할 때. 그게 제일 깨달은 점이에요, 오늘?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주눅이 들면은 이 사람이 가격을 막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뒤에서 눌리면 안 된다. 네. 누가 가격을 막 불러요? 이제 부동산에서 1억 8천이 왜 안 돼요? 1억 8천 되죠. 2억까지 누가 받아요? 못 받아요. 고지고대로 믿고 가면 안 되고. 의심하라. 네, 여러 군데 다른 데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서원님은요? 저는 기억이 남는다기보다는 그냥 이 수업 방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라 해야지? 혼자 할 때는 모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쵸. 읽어보기만 하고. 근데 이제 오늘 그 물건 하나 켜놓고서 이제 같이 보고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듣는 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거기서 이제 수진님과 저도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전과 이론이 너무 다른 게 많아가지고, 수업이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 실전적으로 보니까 뭔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네, 관점도 맞아요. 느끼고. 사실 혼자 스피드 훈련할 때 재미없었거든요. 어. 근데 오히려 와가지고, 그쵸? 그냥 질문하고, 좀 이제 스토리를 이제 보는 그 방식이 이제 그걸 저희한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저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게 사실 정보를 얻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회차 훈련이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항상 또 묻는 게 있어요. 이제 1회차 시작이니까 우리가 6회차 끝나고 뭔가 졸업할 쯤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나 꼭 이런 거는 이루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6회차까지 하고 졸업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스파르 졸업할 때. 건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고. 본인 나름 목표가 있었을 텐데, 구매를 할 때. 네. 저는 일단은 지금은 시드 자금을 모으고 싶어서, 시드 머니를 모으고 싶어서, 건물을 하나를 판 상태였으면 좋겠다. 졸업할 때 이미 매너가 완료된 상태였지. 예. 저 처음 들어봐요, 이런 목표. 근데 저희 이거 아까 둘이 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이거를 저희 쉬는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수진님은 그러면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월세에 아니면 뭐 단기에.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똑같이 한 말이, 그쵸, 일단은 굴리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단타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둘이서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표가, 에, 보통은 목표가 월세 낙찰이요. 월세 수익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팔린 상태였다는 거 처음 들어보고, 확고하죠? 빠른 시일 내에 팔리는 물건을 이제 맞아요. 고르게 됐으면 좋겠네요. 투자 금액이 한 200% 정도는 그래도, 그쵸, 가지고 이제 또 나가야 재밌고. 맞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버는 그쵸. 물건을 갖고 싶다. 네. 이런 게 이제 목표. 네. 서원님은 같은 목표인가요? 네, 같고, 저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스파레주가 제가 낙찰을 뭐 두세 번 받을 때까지 옆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든 비법을 빼가야 된다. 내 걸로 다 만들어야 배운다. 된다. 예. 그것도 좀 목적으로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표님 없는 삶.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될 그 경매의 삶. 이거 좀 두렵긴 한데, 한번 해보면은 또 익숙해지겠죠? 많이 또 있잖아요. 아, 네. 말씀을 굉장히. 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스파레주 졸업하시고 혹은 스파레주 졸업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어요. 43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스파레주 졸업하고도 끈끈한 경매 인맥을 평생 갈 경매 인맥을 내가 만들고 싶다. 방금 서은이 말씀하신 그런 불안감은 나는 이제 없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마니또 K에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두 분 다 이제 좀 젊은, 경매 시작하기에 좀 젊은, 어린 그런 나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두 분과는 정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경매나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생각은 있는데 좀 망설이거나 지금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나는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근데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제 이후로 아무도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그래요? 좋은 물건들 다 내가 먹어야지 경쟁자가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이제 있더라도 뭐 주식을 하시던가 나락으로 인도를 한다. 그랬으면 좋겠지. 내가 다 네, 좋은 물건 나눠 갖기 싫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어디서요? 그런 이제 뭐 어머니나 누구한테? 아니요. 이런 어머니는 말씀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오늘도 들으면서 이거를 경매를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의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도 그 이기적인 생각인데 맞잖아요. 생각했어요. 이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온전하게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세대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느낌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같이 열심히
해야지 뭐. 아, 짜식, 운이 좋았다. 네, 저는 참 저 사람 똑똑하다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왜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봤냐면 그런 말씀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중간중간 한 분씩 있어요. 아, 나만 알고 싶은데 너무 스파레주가 잘 돼서 한기세 아, 맞아요. 30명씩 들어오면 이거 다 내 경쟁자야. 다 내 경쟁자고 어떡하면 좋지? 이러는데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래요? 일단은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약간 또라이 보정 업체처럼 어느 가도 뭔가 이렇게 보정되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경매도 아무리 뭔가 요즘 경매 인구가 많다 해도 진짜 경매를 딱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딱 일부만 정해져 있고 그게 막 크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물건이 27,000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거기서 한 1,000명이 있나 한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어떨 땐 내가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안 바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까지 나이가 먹을 물건들도 다 없을 정도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메뚜기 때 마냥 달려들어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쓰레기 물건 치워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내가 걸릴 거난 그런 함정을 치워주시는 거야. 사집사기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저희끼리는 스파레즈 졸업생 경쟁자는 스파레즈 졸업생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파레즈에서 배운 대로만 하시면 일반 어느 경쟁자랑 붙어도 10명, 20명이랑 붙어도 무조건 1등 해요. 그렇게 실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때는 다 잘 될 거니까. 배우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응원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우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까 나만 배우고 싶어. 당신들은 유튜버로 배우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사실을 말해주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들어오실 수도 좋은 저런 말을 있어요. 할까. 아 근데 진짜 좀 솔직한 네. 후기네요, 정말. 저희 때에서 스파레주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서원님은 딱 이기스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수지님은 다른 데 가서 배워서 쓰레기를 썩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대표님 들으면 또 안 되죠.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맞아요. 스파레주에서만 배울 수 있는 맞아요. 것들도 있고 나중에 근데 이게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는 추천해줬듯이 저도 뭐 남편, 뭐 부부가 된다면 가족,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식. 동생들이나 이러면 추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은 끼지 마 이건데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내가 배웠는데 돈 날렸다. 별로다 하면은 소중한 절대. 사람한테 추천 못 하잖아요. 남한테 추천하죠. 남한테 추천. 심지어 우리가 갑자기 인성 왜 이래? 시드를 650으로 줄여놔야 돼요. 갑자기 뭐 멘탈이 흔들리는데 맛집판을 추천해도 이거 내가 추천한 맛집 맛없을까봐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매는 완전 돈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을 못 하거든요. 근데 스파레즈 교육생 중에서는 부부 교육생도 많고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배우고 남편이 배우고 아내가 배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서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오거나 그 형이 배우고 동생이 오거나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입증이 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은 44기 1회차 세미나 후기를 마쳤는데 마지막에 웃긴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스파레주 금쪽이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막상 막 대놓고 얘기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어서 나름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 2회차 세미나 하죠. 내일은 또 이제 이틀차. 네. 1회차에 이제 이틀차 수업이고 내일 수업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또 남은 2주 동안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다음 세미나에는 더 얻어가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질문도 많이 준비를 해오세요. 네. 질문 많이 할수록 내가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냥 그렇네 하고 하면은 넘어갈 거를 하나 질문을 하면은 하나는 내가 얻고 가는 거니까 100개 질문하면 100개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하시고 오늘 이제 인터뷰 방송, 토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